아닌 그건 나 또다시 삶을 택한다 해도 후회 없어. 음악과 함께 가는 곳은 어디라도 좋아. 또 다른 길을 가고 싶어. 또 다른 딴따란딴 따라라라라라 랄라랄라랄라라 랄라랄라랄라라 내가 돼야만 해.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돼야만 해. 기억나, 혜란아? 우리 대학로 갔던 거? 우리 처음으로 대학로 가서 뮤지컬. 우! 대박. 기억나지? 야, 재밌다. 우울할 때, 야, 이거 유튜브 올려도 되나? 야, 너 이거 너 봐. 올려야 되겠어. 너 재밌겠다. 그치?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내가 야, 지금 대박. 너무 시험이 얼마 안 남으니까 떨리고 그랬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나. 오늘 좀 평상시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다. 정말 늘 감사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그치? 에휴, 할 일이 정말 많아서 오늘도 이렇게 이 시간에 책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할 뿐이다, 진짜. 에휴. 그래서 갑자기 너 생각이 나면서 이 노래가 생각났어. 이거 너가 노래방에서 그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대학로에서 우리 처음으로 사랑은 비를 타고인가? 그거 보고, 그치? 그거 보고 우리 막 신나가지고 둘이서 노래방 가서 네가 이 노래 처음 불렀던 것 같아. 나 너 때문에 이 노래 알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그 다음부터 나도 이거 부른다? 이 노래 나도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 하여튼 요즘에 화장을 안 하셔도 좋아. 화장 안 하는 것도 참 좋더라. 공부하니까 뭐 밖에서 사람 안 만나가지고 화장 안 하니까 좋습니다. 그래도 어저께 좀 당황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내 자리로 와서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좋아하는 민법 할까? 민법? 수? 어저께 우리 어제 민법 못했지? 어제가 목요일, 오늘이 금요일. 민법. 노래 부르니까 그냥 속도 시원하네 그냥. 아주 속이 후련하구만. 좋다. 잠깐만. 오늘은 일단 문제 좀 먼저 풀어봅시다. 우리 표현대리다. 표현대리 재밌겠다. 대리행위 재밌는 것 같아. 그치? 맞아. 표현대리 할 차례네. 자, 가봅시다. 민법 표현대리 별이 4개. 오늘 그냥 하루 종일 너랑 한 노래 10곡 불렀으면 좋겠다. 나도 노래방 가고 싶어. 간다. 표현대리. 표현대리. 요즘에 회사를 안 다니니까 회식도 없고, 그치? 우리 남편은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고 온다는데 간다.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표현 대리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지문 맞춰보세요. 1번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규정은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다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규정은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B 아닙니다. 옳은 지문,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규정은 법정 대리에도 적용된다. 틀린 지문,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규정은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B,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규정은 법정 대리에도 적용된다.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규정은 임의 대리에만 적용된다. B, 법정 대리에도 적용된다. 딩동댕. 그러면 임의 대리랑 법정 대리 모두 적용된다는 뜻이죠. 다음 질문. 대리 행위가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다시, 대리 행위가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딩동댕 맞았습니다. 한 번 더 읽어줄게. 대리 행위가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옳은 지문입니다. 다음, 기본 대리권이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와 동종이어야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다시, 기본 대리권이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와 동종이어야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B 틀렸습니다. 옳은 질문 읽어줄게. 월권 대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가 기본 대리권과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고 전혀 별개의 행위라도 무방하다. 다시 옳은 지문. 월권 대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가 기본 대리권과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고 전혀 별개의 행위라도 무방하다. 틀린 지문. 기본 대리권이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와 동종이어야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옳은 지문. 월권 대리 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가 기본 대리권과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가 없고 전혀 별개의 행위라도 무방하다. 기본 대리권이 아니라 이거는 월권 대리 행위에 대한 내용인가 보다. 맞지? 다음 질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다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B 틀렸습니다. 옳은 질문. 표현 대리의 문제는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B 아니고, 표현 대리의 문제는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 발생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적용된다. 표현 대리의 문제는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발생하지 아니한대. 5번. 대리권이 소멸된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다시, 대리권이 소멸된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선의 무과실인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B.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제129조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없다 아니고 성립할 수 있다. 다시 옳은 지문.
다시 옳은 지문 다시.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과실이 없다면 제129조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다음 문제.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지금 내가 이거 예습을 안 했거든. 그래서 그냥 공부하는 식으로 하자. 풀지 말고 문제집을 한번 훑어본다는 식으로 하고 이 두 번째 판에는 이번에는 훑어보고 다음에는 우리 풀자. 대리에는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지문 어디가 틀렸나 맞춰보세요.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B. 어디가 틀렸나 찾아봐.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총회 표현 대리. 오케이. 자,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B. 틀렸습니다. 옳은 지문. B. 법인 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나 표현 대리 제목만 보고 뭔지 기억 안 나는데 기억났어. 다시 틀린 지문. 교회 대표자가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B. 준용할 수 없다. 다음 지문 옳은 지문이거든. 들어봐.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 대리인을 선임하여 복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다시 대리인이 이렇게 본인, 대리인, 복대리인 이렇게 했잖아. 그때 우리 복대리 할 때 이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거 옳은 지문이야. 맞고. 다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 행위 당시에 재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시 옳은 지문이야.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 행위 당시의 재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딩동댕 맞고. 또 다음 지문 옳은 지문. 본인이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로 인하여 법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딩동댕. 다시 한번. 본인이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또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로 인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딩동댕. 다음 질문. 법정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다시. 법정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문제.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틀린 지문 읽어줄게요. 어디가 틀렸나 찾아보세요, 친구. 표현 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다시. 표현 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B. 옳은 지문. 표현 대리. 잠깐만. 더워. 너무 더워.
어디까지 했지? 옳은 지문. 다시.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지문 먼저 읽고 옳은 거 다시 읽을게. 표현 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B. 표현 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 대리 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딩동댕. 다시 틀린 지문 어디가 틀렸나 찾아봐. 표현 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B. 표현 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표현 대리 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표현 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 대리 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고 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딩동댕.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는데 여기 지문에서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B.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옳은 지문이네. 그치? 이제 표현 대리에 대해서 옳은 지문 읽어줄게. 옳은 지문도 알고 있어야 돼. 그치? 1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 대리를 이유로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딩동댕. 다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무권 대리를 이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딩동댕. 다음.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에도 적용된다. 딩동댕. 다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에도 적용된다. 딩동댕. 다음.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대리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딩동댕. 다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대리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딩동댕. 다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있어서 기본 대리권에는 복 대리권도 포함된다. 다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있어서 기본 대리권에는 복 대리권도 포함된다. 딩동댕. 다음.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다시.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B. 옳은 지문. 표현 대리는 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대리권 수여 표시를 받은 상대방에 대해서만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되었음을 우연히 알게 된 제3자에게는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광고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된 때에는 그 광고를 본 다수인도 표현 대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시 틀린 지문.
틀린 질문.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한 때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이 표현 대리는 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대리권 수여 표시를 받은 상대방에 대해서만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되었음을 우연히 알게 된 제3자에게는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광고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리권 수여 표시가 된 때에는 그 광고를 본 다수인도 표현 대리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딩동댕. 다음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 대리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옳은 지문 다시. 표현 대리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 대리 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틀린 지문 다시 읽어줄게.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경감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 틀린 거. 민법 제129조의 표현 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 한번 찾아봐요. 민법 제129조의 표현 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옳은 질문. 제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 제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즉 표현 대리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다시 옳은 질문. 제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 제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즉 표현 대리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다음 질문. 대리 행위가 강행 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대리 행위가 강행 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질문. 유권 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유권 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옳은 질문. 비교해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이므로 유권 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을 한 경우 법원은 따로 표현 대리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 다시 틀린 질문. 유권 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이므로 유권 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근데 지문에는 포함되어 있다. 있으니까 지문 B 포함되어 있다. 아니고 포함되지 않는다. 자, 다음은 협의의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 이게 그냥 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우리 요약집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볼게. 그래야 이해가 훨씬 쏙쏙 잘 되는 것 같아. 확실히 요약을 하는 거랑 안 하는 건 다르다. 그치? 나 완전 다르네. 협의의 무권 대리. 우리 민법 교수님이 진짜 짱이야. 진짜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도 들으면 민법 정리가 쏙쏙 잘 돼. 그치? 자, 협의의 무권 대리 정리도 같이 갑니다.
1번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의 무권 대리에 대하여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잠깐만.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무권 대리인 경우에는 절대 무효.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가 무권 대리인 경우에는 절대 무효이고 본인이 추인을 하더라도 무효이다. 본인이 추인을 하더라도 무효이다. 또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무권 대리인 경우에는 제136조에 의한 경우에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가 무권 대리인 경우에는 제136조에 의한 경우에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규정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다음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은 확정 무효가 되고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또 선의의 상대방이 철회를 한 경우에도 계약은 확정 무효가 되지만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거 별표시. 선의의 한 번 더 읽어줄게. 선의의 상대방이 철회를 한 경우에도 계약은 확정 무효가 되지만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딩동댕. 또 이것도 별표인데 이 질문.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 다시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 딩동댕. 문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병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병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B. 최고는 본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나 최고 중요합니다. 최고는 최고를 좋아해. 그냥 교수님이 수업 시간을 하던 그냥 말이 생각나서 해봤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이건가? 최고 할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최고는 본인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나 철회는 본인뿐만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우리 지금 협의에 무권 대리하고 있어요. 다음 최고는 상대방이 선의 악의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다. 다시 최고는 상대방이 선의 악의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먼저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철회하지 못한다. 다음 무권 대리인도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추인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1. 추인 거절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다시 추인은 내지는 추인 거절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받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므로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도 있고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맞고 다음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무효가 된다. 다시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무효이다.
다음, 추인은 무건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고 하여야 한다. 추인도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본인은 무건대리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아우 목이. 추인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본인은 무건대리임을 알고 추인하여야 한다. 나 왜 움직이는지 알지? 가만히 서 있어도 졸려서 움직이는 거야. 정신 사나워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친구야. 그래도 이거 잘 읽으면 되잖아, 그치? 공부 시작할 때 노래 부르니까 기분이 좋네. 그래,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치? 너도 공부 시작할 때 너가 기분 좋게 하는 방법 알잖아. 그런 거 하나씩 써먹어봐, 알았지? 무건대리 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대리인은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우와, 협의 무건대리 양 진짜 많은데? 무건대리인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그치? 그걸 받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무건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이면 무건대리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 보호. 우와. 무건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면 제한 능력자이면 무건대리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한 능력자 보호. 무건대리인은 자신의 무건대리 행위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이 있다. 다시, 무건대리인은 자신의 무건대리 행위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이 있다. 무과실 책임. 무건대리인에게 귀책 사유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무건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시, 무건대리인에게 귀책 사유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도 무건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딩동댕. 별표. 이 지문도 별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다음 질문.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 때문에 못하였던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 책임은 무건대리인에게 있다. 그래서 무건대리인의 책임을 보면 요건과 효과가 있는데, 요건은 본인 추인거절이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고 무건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이어야 합니다. 효과는 본인이 추인거절하면 계약의 이행, 손해배상, 상대방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도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도, 그리고 무건대리인이 행위 능력자 이때도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상대방의 선택, 이렇게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사례.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갑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매매 계약은 확정 무효가 된다. 이거 맞는 거야 다? 정신 차려. 나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천재이다. 나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천재이다. 나는 공부할 때 제일 행복하다. 나는 지금 기분이 좋다. 나는 체력도 좋다. 나는 집중력도 좋다. 오늘 공부한 것이 내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 민법은 85점 이상으로 합격. 학계론 외에 모든 과목은 고득점으로 합격. 넉넉한 점수로 합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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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사례부터. 사례가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 토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대리권이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대리권이 없는데 을이?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갑은 확답 안 할 텐데 갑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 무효가 된다. 응? 진짜?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갑을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병이 계약 당시 을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갑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처리할 수는 없으나 최고는 할 수 있다. 그래갖고 병이 제2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전매는 등기를 안 하고 바로 넘기는 거야. 이전 등기한 경우 갑은 을의 대리행위를 제2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갑이 일부만 추인하거나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경우 병의 동의가 없으면 추인의 효력이 없다. 그렇지. 선의의 병은 을에게 철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고,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본인의 추가 거절로 인해 확정 무효가 된 경우에만 물을 수 있다. 맞고, 선의의 병이 철회한 경우 무권 대리는 확정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병은 갑이 아니라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의 선의는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선의의 병은 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갑이 을에 대하여 추인한 사실을 병이 알았다면 갑은 병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이 매매 계약의 추인을 거절한다면, 다시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이 매매 계약의 추인을 거절한다면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딩동댕.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면제된다. 다시, 무권 대리인의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면제된다. 딩동댕. 갑이 병에게 추인 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병은 더 이상 갑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의 최고를 할 수 없다. 이런 점은 병이 을에게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병은 을에게 무권 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협의 무권 대리 봤으니까 달달한 게 뭐가 있을까? 나한테 달달한 거. 잠깐만.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야? 잠 깨라고 먹는 거야? 협의의 무권 대리 화이팅! 별 5개인데? 협의의 무권 대리? 그죠? 재밌어 민법, 그치? 민법 화이팅! 문제. 갑의 허락 없이 그의 성년인 자녀 을은, 그럼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거고,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갑 소유 토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갑이 추인하면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다시, 갑이 추인하면 갑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틀린 거 찾는 거야. 딩동댕 맞습니다. 방금 한 건 맞고 다시. 다음 질문. 병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다시. 병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다시. 병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맞지. 다시. 병은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옳은 질문이고. 맞아. 3번. 을이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병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을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질문. 다시. 을이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병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을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이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병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을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틀린 거. 다음 질문.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병의 지위에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을은 병의 지위에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로의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원 원칙이다. 살아계실 때 자기가 대리 행위를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으니까 그때 그 대리 행위는 무효다. 그래서 이거를 취소하는 거는 이거 뭐라고? 그거는 금반원 원칙이나 심의치기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 문제. 을은 갑의 X 건물에 대하여 을은 갑의 X 건물에 대하여 갑의 대리인으로서 X 건물에 대하여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이고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을에게는 대리권이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는 경우 갑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다시. 갑이 을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갑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병에게 그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 갑은 추인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므로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 갑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딩동댕 맞고. 3번 질문. 갑이 병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게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갑이 X 건물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이 을의 대리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알겠어?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갑이 X 건물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이 을 대리 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의 제3자 보호. 다음 질문. 병은 을과의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갑에 대하여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B. 최고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지만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인정된다. 봅시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박스 문제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와. 무권 대리 행위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무권 대리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다시. 무권 대리 행위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무권 대리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딩동댕 맞았습니다. 다음,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 대리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행위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게 된다. 다시,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무권 대리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행위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게 된다. 딩동댕 맞는 질문입니다. 다음, 대리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원 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다시, 대리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원 원칙이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딩동댕 한 번 더 읽어줄게요.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질문. 틀린 지문인데 어디가 틀렸나 찾아봐. 무권 대리 행위에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 대리임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다시, 무권 대리 행위에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 대리임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옳은 지문. 철회권의 선의의 상대방만이 행사할 수 있으나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다시,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이 행사할 수 있으나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딩동댕. 틀린 질문. 무권 대리 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 대리인임을 안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B.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이 행사할 수 있으나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틀린 질문. 무권 대리 행위의 상대방이 계약 당시 무권 대리임을 안 경우에 본인에 대한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최고권은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최고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하니까 틀린 거예요. 다음 질문. 틀린 건데 어디가 틀렸나 찾아봐. 본인이 무권 대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추인이 된다. 다시, 본인이 무권 대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추인이 된다. 이 추인으로 볼 수 없다. 본인이 무권 대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추인된다. 이 추인으로 이것은 볼 수가 없다.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까. 다음 문제. 행위 능력자. 네.
행위 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을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간다. 문제 다시. 행위 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병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을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유 대단하시네요 진짜. 틀린 것은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하면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하면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문은 다 틀린 지문인데 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무권 대리를 모르는 갑의 취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시 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개구리 을의 무권 대리를 모른 병은 갑의 취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이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취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하면 무권대리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철회는 무권대리 행위에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의 사이에 맺은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행위이며 철회가 있으면 그 후 본인은 취인할 수 없게 된다. 뭐가? 초콜릿 먹어야 돼? 부드러워. 행위 능력자. 틀린 질문.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하면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B 틀렸습니다. 상대방이 처리하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병은 처리하여도 본인인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오. 그래서 병은 갑을 상대로는 상대방이 처리하면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병은 철회하여도 본인인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을에게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은 매수인의 지위 양도 계약 체결 당시 을의 무권 대리를 모른 병은 갑의 취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B. 옳은 지문.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취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갑의 취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하면 병은 갑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 방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상대방이 철회하면 일단 이거는 아까 3번 지문 보고 다음으로 그냥 넘어갈게. 갑의 부동산을 협의해 무권 대리인 을이 선의의 병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병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병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딩동댕 맞았습니다. 본인 갑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한 경우에 상대방 병은 본인의 추인 사실을 알기 전까지 처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음 문제. 무권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의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 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및 그 무권리 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과의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무권 대리 행위가 추인된 경우에는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때로부터 1년 효력을 가진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